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며 지켜봤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수석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작전이랄 것 같지는 없지만 누가 봐도 뻔한 결과가 있고, 꾸준하게 재판을 통해서나 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검찰이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때문에 경고는 하되, 공식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은 추미애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서 공석을 채우는 인사를 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핑계거리를 확실하게 지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쪽에서도 뭔가 툴툴대지만 검찰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검찰 입장이고 자시고 떠나가지고 지금 인사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검찰이 난리를 칠 게 없어요. 지금 일부 그야말로 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언론들이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파격이고 뭐 무슨 뭐 참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세칙 말해서 좌천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7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평검사로 떨어졌습니까? 아니 부장이 차장으로 갔습니까? 옷을 벗긴 것도 없죠. 옷을 벗겼습니까? 아니라니까. 간대를 보면은 그리고 배려를 해줬다니까 다들.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나오는 회조한 부산으로, 자, 다금바리는 제주도. 지금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적시에 딱 우리한테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검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통영 같은 데 가면은 조금 좌천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산 가는데 왜 좌천이야 그게. 어차피 지방에 갔다 찍고 와야 된다니까. 다음에 더 승진하려면. 그러면 이왕 가려면 어디 갈래너 그럼 부산 가려고 그래요. 저 부산 갈래요 이런다니까. 저 창원 갈래요. 창원 가야지 이제 노동자들 때려잡고 그 승진하기 쉬우니까. 그다음에 저는 좀 쉬다 올래요. 진짜 제주 갈래요. 이런다니까. 또 제주도에는 뭐 이전에 뭐 이상한 일도 있었지만 제주 가면 검사장이면은 그냥 제주 도지사와 맞먹을 만큼의 권력을 누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데 왜 이게 좌천이에요? 전혀 좌천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찢어놨죠. 찢어놓은 것은 문책이죠. 뭘 잘못됐다는 거야? 니네들 수사 개판했잖니.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수사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보라고 지금 잘못한 걸 맨 지적한 처음에 거죠. 오늘 또 제가 그 제 패친 중에서 그 모 교수님께서 글을 갖다 장문을 써놓은 걸 봤는데 핵심이 뭐냐? 처음에 그 표창장 위조라도 걸어가지고 기소를 할 만큼 엄청난 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코링크 피의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 그야말로 국정농단급의 네. 그런 어떤 헤쳐먹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 근데 지금 봤더니 구속조차 시키지 못할 사안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도 조국이란 이름 하나를 제대로 공소장에도 집어넣지 못했다. 공소장 조국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언론들 보도했잖아요. 공소장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남편 조국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교수 조국이 요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을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관련으로 무슨 범죄를 같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름만 언급돼 있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구속도 시키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기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 거라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언론은 여전히 참고인으로 분류된 사람을 마치 피고나 공범으로 된 듯이 얘기를 하고서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검찰이 너무 잘못 나가고 재판할 생각이 없이 애들이 정치할 생각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개판을 쳐놓은 그런 수사에 대해서 마땅히 문책을 해서 그 문책을 통해서 유를 잡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죠. 자, 너희들 앞으로 수사할 때 이런 수사하지 마. 그런 얘기 해야죠.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맞습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수사해. 그렇지만 니들 딱 정해놓고 갖다 끼워 맞출 식으로 해가지고 딜하고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정치 검찰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요. 이 지도부들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다 승진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찰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형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게 사실 내가 좀 마음도 찝찝하고 좀 양심의 꺼리낌도 많고 내가 대한민국 검찰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승진해야 되나 마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묵묵히 내 할 일 잘하면은 승진될 수도 있다는 거네? 이런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뭐 서지영 검사라든지 이문정 검사라든지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한 보복성 징계나 이런 것들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그러면 검찰이 검찰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데 이게 검찰들이 왜 옷을 벗습니까? 옷을 벗는 새끼들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 엑스들이죠.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수사당하겠구나. 소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갈등에 좀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윤대진. 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첫 특별 지시로 검찰에 특수단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 오해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나 상대편에서 몰아세우면 아 이거 아는데 반박이 힘들다 할 때 하나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갑자기 총장 목을 날리면서 네. 수사를 하지 말라고 딴 데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대로 되는 수사를 그야말로 중단시킨 겁니다. 지금 기소까지 됐잖아. 근데 지금 사건은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 커다란 사건, 다들 경제 관련 범죄를 터뜨리거나 뭐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정치,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척이 아니라 괴롭히기에 가까운 걸 6개월 동안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모두 기소가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걱정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사람이 봤을 때 성과를 노력은 했겠지만 거두지 못했고 이게 온갖 괴롭히기라는 논란까지 나올 수 있다면 관련된 책임자들은 다른 데로 배치하고 또 조금 더 조여서 제대로 근거가 있을 때만 수사할 수 있게끔 특수전을 조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너무 조치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중단시켰던 박근혜 정부와 제대로 끝까지 지켜보면서 계속 신임을 보내고 있는 나는 문재인 그래서 정부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끊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자 보세요. 박근혜가 했던 짓하고 나란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데도 박근혜보다 못한 짓을 한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뇌가 없거나 논리력이 붕괴된 작자들이에요. 진모 교수는 그러니까 민주당 짓지 않겠대. 논리력이 붕괴돼 버렸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 갈아치는 거냐? 아니라니까. 기소 다 끝났잖아. 맞아요. 수사는 완료된, 기소가 된다는 건 수사를 어떻게 했다? 완료시켰다. 심지어 여러분들 진짜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공판에 들어가는 검사와 수사하는 검사 다르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지?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다르다고. 왜? 수사한 검사의 수사는 기소를 하는 걸로 완료가 되니까. 공판은 공판 담당하는 검사가 책임진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압력이고 뭘 쪼개놓는 거야. 수사할 거 다 끝나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놓고 한 건데. 그리고 보세요. 그 검사들이 지금 그 수사를 갖다가 그 진행을 완전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소를 한 이후에 기소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할 때 할 게 없어가지고 공판 검사들이 나가가지고 재판장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김 상황이면은 얘기하려고 하는 예. 게 공판 준비기를 준비합니다. 공판을 하기 전에 검사와 변호사들이 서로 만나서 양측에 필요한 자료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경심 교수 조사했다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봐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맞아요. 안 준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복사만 해서 넘겨도 되지 않냐고 판사가 얘기할 정도였고 급기야 어제 열렸던 법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검찰과 판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판사가 기자단을 향해서 외치는 검사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적했던 게 지난번 공판 준비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건 정말로 참담한 사법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이 무너졌다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공판 검사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반항한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놨어요. 아직까지 인사는 후속 인사가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 문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개판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이상한 인사고 뭐 문책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좌지우지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 그냥 검찰 쪽에서 입장을 내면 그걸 받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또 명확하게 합시다. 검찰이 뭐 열심히 일을 잘할 때 가만히 냅뒀다가 이제 일 끝나니까 토사구팽한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몰아가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국정농단 사건을 열심히 파헤쳤던 건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은 다 덮었고요. 그 나중에 박영수 특검이 와가지고 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다 그 처리해가지고 기소했잖아요. 기소한 이후에 또 검찰이 받아갖고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건, 특히 삼성 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또 야로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유지만 시키고 자, 있죠. 근데 오늘의 방송의 방향성은 그쪽이 아니야.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요. 맞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제 목표는 윤석열 사퇴에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를 하려면 무언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절대 없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하면 수사를 너무 개판되게 말도 안 되게 해놔서 문책성으로 인사를 했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지금 추미애 장관도 우리가 몰랐지만 그거더만 공식적인 검찰청 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면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왜 모처에 와서 따로 만나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냔 말이에요. 처음에 얘네들이 대변인실에서 자료 낸 거 보셨어요? 그걸 읽다가 나 혈압이 터져갖고 죽는 줄 알았어. 애초에 그 취임할 때 3분 정도 독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바제가랑이 붙잡고 40분 얘기했잖아요. 그때 인사 얘기 안 했을까?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곁에 두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을까? 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 안 니네들 갖고 와라. 의견 청취하겠다. 그런데 딱 그 40분 대화를 해보고 윤석열은 감질한 거야. 아, 만만치 않은 여자다. 이 사람한테 개기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서 잠깐 그래서 끼어들게 하면 예, 그 문서를 왜 안 만들어줬냐 하게 음. 되면 지들은 받은 문서를 언론에 늘 노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게 되면 추 장관이 그걸 풀어버릴까 봐서 겁나서 그렇죠. 못 만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인사안을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분명히 저분은 풀 것이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푸는 거야. 안 푼 거니까 오라고. 그럼 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안 간 거야. 안 가면서 한다는 말이 이전까지의 관행이 하면서 설명한 게 기가 막혔어요. 이전까지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자기들에게 제출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청거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도장 찍어주는 게 관리였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장을 정말 다듬어주고 싶더라. 글을 너무 못 써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있잖아. 이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가 검찰총장에게 결재를 받고 인사를 했다는 건데 박근혜가 그럴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저기 저 뒤에 있는 그림 보이잖아요. 예. 정말 기가 막힌 문구예요. 노무현의 꿈.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려다 사실은 검찰한테 대치기 당해서 임기 그랬죠. 후에 돌아가신 거고. 네. 거기서 지금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인사안을 짠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맞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 같은 거예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 같은 거고. 저는 팔자라고 해석하는데 참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네. 운명과 팔자가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려다가 지금 조국 장관이 지금 하다가 지금 사퇴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이렇게 밑에 쓰여 있죠, 여러분. 내가 지켜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이 계속 들어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태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어찌됐건 윤석열 생각이 어떻든 간에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항명에다가 지금 인사권자에 대한 조롱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꽁시렁꽁시렁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겉으로만 어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런 싸움을 하고 예. 있는 거지. 지금 야 나 끝까지 갈 테니까 난 계속 쑤실 거야. 하여튼 나 잘라봐. 나 잘라주면은 내가 뭐 저기 지금 뭐 통합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대권 후보가 되든 해볼 테니까 나 잘라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첨언해야 될 게 오늘 아침에 이뤄진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영장을 발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집어넣었던 걸로 계산을 할 수도 아니요 있을 인사 것인데 발표하자마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루면 인사 나와요, 발표가 들어간 직후에 저녁에 모여서
예, 그냥 나는 맞아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 당신들도 어딜 가든 최선을 다해라. 그러고 집어넣었다는 게 맞아요. 소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가 먼저 있어서 우연찮게 윤석열이 이런 게 아닙니다. 알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건 항명이라는 말 자체에 들은 것에 본인이 모욕감을 느껴서 그냥 하던 대로 고집을 부리고 못되게 가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하니까 야 대변인실에서 자료 내. 그리고 안 가. 그리고 6시간 기다린다 그러니까 똥줄이 탈 거 아니에요. 자기도. 법무부 장관이 6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봐라. 좋아.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는 압수수색 준비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바로 소설이야. 그거예요. 이 소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잘라라 이거야. 나는 잘라서 절대로 내가 무릎 꿇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열사 한마디로. 되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 사이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얘기가 법무부에 안 들어갔을 리도 없고 당연하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윤석열이 뭘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어오는 반면에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 검찰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서로 힘겨루려는 과정에서 제가 추미애 장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겉으로 드러난 거 없이 씩 웃는 것만으로 처음에 들었을 때 뭐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가요? 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대검이 보도자를 내면서 이러저러한 걸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대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 이걸 네. 보고 경악했어요. 정확이죠 진짜. 이게 정부에서 정부 나란 일을 하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야 되고 보통 업무 보고 같은 거 쓸 때도 어디서 누구랑 만나고 뭐 먹었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산하시청에 있는 사람이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도 청장급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서 상의하고 61회 얘기를 듣고 1번째. 와야 되는데 네. 그걸 왜 안 하고 딴 데서 만나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오냐 나가게 오냐 해주다 하려고. 보니까 스스로 놓고 앉아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멋지게 답변한 게 인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왜 제3의 공간에서 만나느냐. 그렇죠. 당연히 들어와서 법무부에서 만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라고 했고 대상자가 32명밖에 안 되는데 30분 얘기하면 충분하지 뭘 그렇죠. 그걸 별도로 만나냐. 그러니까 상대가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서둘러서 나온 게 추미애 탄핵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는 게 말에 빈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논리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논리적으로 빈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 없이 의도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의도대로 기사화시키지 않는 기자들은 막말로 누군가의 대변인이 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저도 철학을 공부했고 논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논리에 대한 일정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면 논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인사가 난 다음 날 아침에 법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한국당에서 질문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너무 여유롭게 아니 인사 공백을 메운 것이고 시간은 충분히 예. 줬고 저도 6가지 하는데 굳이 항명이라고 얘기를 안 쓰고 그렇게 될 경우 타이틀이 붙게 되니까 저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거역한 겁니다. 오케이.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나가고 항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총리 입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내가 보기에 머리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얘기에 동의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검찰로서의 입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없어. 내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듣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 정부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가 훨씬 더 검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론에 맞서고 자기 인명권자에 맞서고 국민에 맞서면서 자기가 소위 뭐 이런 표현 죄송하긴 합니다만 가오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예. 이제는 정말로 어떤 여지 한 구석도 윤석열을 민주정부의 일원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은 맞습니다. 거예요. 곰이 힘은 세지만 머리가 부족해서 저는 그 정으로 봤던 게 법무장관 취임할 때 총장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면 요번에 가서 어찌됐건 내가 조국을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장관 후보자였을 뿐이다라고 하기에 가장 좋은 게 관례를 깨고 장관 취임식에 가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할 때부터 삐딱선을 탔는데 지금 와서 봐선 진짜 머리만 나쁘고 힘만 센 그런 이런 곰탱이가 생각이 나니 자, 참. 마지막 이야기로 그래서 윤석열은 사퇴를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안 합니다.
성수형 그렇고 예. 동수형. 할 수 없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까지 뿌려놓은 게 있고 어. 자기 입으로 했던 얘기들 어떤 언론들은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윤석열과 사람들이 만나서 나온 얘기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전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특별하게 누군가의 옷을 벗기거나 강제적으로 명분이 없으면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다 싼돈 치우고 나가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 있는 사건들 없는 모습을 보면서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겠죠. 자, 근데 이 타임에서 지난주 성동이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동수영님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확실히 제가 좀 낫다. 잠깐만 이런 상황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예, 싸워 빨리. 그러니까 어. 저는 그랬잖아요. 의외로 임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옷을 사퇴는 안 벗고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강제로 옷을 안 벗길 거거든요. 민주정부에서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임기를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런 논리를 하면서도 가끔은 사실 성수형은 논리라니까 이게 표현은 반대인데 전 감정적으로 봤을 땐 맞고 다 옳은데 중간에 좀 스스로 때려치고 나가던가 망신당해서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자. 간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그때 잠깐만. 내기를 했었어야 돼. 시간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기를 다 오케이, 했었으면 오케이. 또 제가 술 한잔 얻어먹는 나는- 참고로 저희가 내기했던 것 중에 돈이 오간 나는 적은 내 없습니다. 잠깐만 이 주제는 내 예상으로 끝낼게요. 예. 내 예상은 윤석열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강하게 눌러서 힘으로 제압할 때 제압 안 당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뭐 아까 일본말 쓰셨다고 어떤 분이 좀 서운해하시는데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거 잘 어울려. 외놈한테는 일본말이 잘 어울려. 가오란 말이.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힘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나는 윤석열의 오판이 있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완벽하게 지금 딱 힘으로 제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윤석열이 사퇴는 안 하더라도 뭔가 쪼그라드는 거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차 인사 결과가 너무 확실하게 그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윤석열 사퇴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윤석열 사퇴를 위한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입니다.